그런데 이제 양적으로는 이거 누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경제가 망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공격해온 일부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뭐 올해 일자리 증가 20만 개는 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정신 못 차렸다고 욕했는데 지금 저렇게 51만 6천 개가 되고 보니 자기들 말이 다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트집거리를 찾잖아요. 그래서 뭐 외화 내빈이다. 아니 뭐 고용률 높고 일자리 증가 폭은 높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다. 이런 류의 지적이 많더라고. 조변 안 그래요? 어떠셨어요 보면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몇 가지 유튜브 찾아보고 했더니 뭐 JTBC나 여러 언론에서 이게 정부 돈 풀어서 생긴 일자리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약간 허술하는 식으로 꼭 집어서 60대 이상 분들한테 2~3시간 정도 그냥 뭐 약간 놀이터에서 애들 안전을 지키거나 약간 뭐 옛날 같으면 잔디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일자리 단기 일자리죠. 말하자면 정부 돈으로 제공해서 생긴 숫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취업자 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걸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기다리세요. 교수님이 먼저 하시고. 아니 죄송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깊을까 그런데 이해를 하지만 저희는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그 고용률이 사실은 이제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행진을 하면서 취업자 수도 개선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난해 내내 떠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가지고 만든 일자리, 뭐 재정을 가지고 만든 일자리 하면서 60세 이상 인구가 주로 그러니까 대부분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을 지적해야 될 게요. 60세 이상 인구가 지금 1년에 59만 명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만 6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세 미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세 이상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할 수 있는 인구를 얘기를 하는데 50세 미만은 31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합쳐서 15세부터 49세까지. 예. 그럼 이 인구 구조 변화를 우리가 먼저 좀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60세 이상 인구가 59만 명, 60만 명 가깝게 증가하는데 1년에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많이 가정을 해 보세요. 좋아졌다고 해서 기업들이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고용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가 되게 보게 되면 50대 초에 이미 그러니까 막 퇴직을 하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일자리 단기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없다 이거예요. 없죠. 예,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1년에 한 60만 명 가깝게 증가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 이분들 같은 경우 결국은 뭐냐면 젊었을 때 재산을 많이 축적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노후에 이제 그러니까 접어들면서 대부분이 60세 이상들이 하위 20%로 되게 편입이 되어져요. 그렇죠. 예,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분위별로 보면 그렇게 편입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하위 10%의 지금 가구주 평균 연령이요 69세입니다. 70세나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죠. 그렇죠. 소득 분배 데이터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0분위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위 20%만 보더라도 한 65세 돼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소득 분배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 구조 때문인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로 했을 때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정부 부분에서 일자리 안 만들면요. 이분들 제가 흔히 농담으로 고루장 치러야 돼요. 그럼 이분들 만약에 우리 노인 빈곤율 굉장히 우리가 심하잖아요. OECD에서 악명 높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방치한다고 또 욕할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기왕 욕 먹을 거면. 예. 보살펴 드리고 욕먹는 게 낫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째는 그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해 12월 달에 노인 60세 이상 일자리가 전체 그러니까 51만 6천 개 중에서 47만 9천 개가 증가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만은 공공근로 관련 일자리는요 그 중에서 한 27%뿐이 안 돼요.
증가한 노인 일자리 중에서. 그렇죠. 예. 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도 만드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그럼 나머지 한 그러니까 73%, 20%, 72, 3%가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0대 이상 분들이 그렇게 증가한 일자리 숫자 자체가 사실은 민간 일자리다. 그렇죠. 내용을 들어가보면 4분의 3 정도는. 우리가 선입감으로 60세 이상 일자리는 대부분이 공공근로 일자리라는 이런 선입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니까 단기 알바성 일자리일 거다. 공공근로 일자리니까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주로 이제 17시간 이하짜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36시간 이상이 우리가 흔히 우리가 풀타임으로 생각하는 네. 일자리예요. 36시간 이상도요 37%나 돼요. 10명 10명 중에 4명이나 돼요. 3분의 1 이상은. 그리고 이제 그 업종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뭐 제조, 건설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재정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들도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노후에 이제 자기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간 노동시장에서도 우리가 지난해 보게 되면 버스 운전사들이요 기사들 정년을 그러니까 2세 연장했어요. 60세에서 62세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점차 고령화 되어지면서 그리고 60세나 62세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 노동력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민간 부분에서도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그냥 싸잡아서 정부가 재정 세금 투입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 그건 팩트하고 다르다 이거죠. 자, 이런 얘기는 언론 보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못 만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마이크로 데이터까지 보셨어요. 우리 정수석께서 좀 보충해 주시죠. 그 대개 이제 그 우리 고용률 또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거는 그 뭐랄까 지점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금으로 만든다. 한 4가지 되겠는데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만 만든다. 또 하나는 알바 쪼개기 한다. 그다음에 요새 이제 이것도 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40대 고용률. 예, 예. 실제로 이제 노인 일자리만 늘고 있냐를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전년도 대비 해봤자 10만 개 정도 13만 개 정도 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었으면 그럼 40만 개는 어디서 늘었냐.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노인 일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역대 최고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40대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또 준비 많이 해오셨네. 현직 계실 때보다 나아. 역시 시장에 나오시니까 야, 이제. 역시 시장이 역시 경쟁력이. 제가 이제 나오니까 강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고용의 쌍두마차라 그래요. 실제로 이제 고용이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디냐면은 보건사회복지 이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분야예요. 이쪽이 대개 어디냐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고요. 요새 그래도 정부 정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보는 게 제2벤처붐 정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신규 법인들이 10만 개 이상씩 늘어나잖아요. 자, 이게 지금 작년 12월 말 2019년 전체를 기준이에요. 예, 그 51만 6천 명 증가한 중에서 지금 보건사회복지 쪽은 문재인 케어 관련이나 뭐 노인 장교양 보험이라든가 뭐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다 해서 16만 개가 늘었고 그다음에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와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8만 3천 개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늘어나는 쪽을 보면은 사회서비스 쪽은 정부 재정과 관계된 부분이 있지만은 이쪽 부분은 정부의 민간 영역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의 고용을 견인해 주니까 15, 64세의 고용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 농림업, 예술, 스포츠, 교육 서비스 그 순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 64의 고용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노인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와 이 과학기술 전문 이런 쪽이 또 정보통신 쪽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상으로도 민간 쪽에서의 일자리 증가가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다. 제가 그거 조금 보완을 해서 간다면요. 지금 이제 저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정보통신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번에 일자리 증가한 것 중에서 또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청년층 일자리 이제 증가를 이제 그 정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청년층 하면 15세에서 29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군복무가 있다 보니까 이제 OECD하고 달리 이제니까 좀 29세까지 하는데 사실 15세에서 19세까지는요 뭐 중고등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고 20대 초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뭐 군복무를 한다거나 대학에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특히 20대 후반이 중요해요. 예, 25세 이후. 예, 25세에서 29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청년층에서 일자리가 한 이제 우리가 6만 한 9천 명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6만 2천 개가 20대 후반이에요. 아, 25에서 29. 예. 그러니까 25에서 29살의 고용률이요. 지금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청년층 우리가 일자리 상황을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청년층 중에서 핵심 청년층인 20대 후반들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입니다.